명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물을 보든 불을 보든 멍 때리면 안 돼요. 나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나라는 생각이 있어야 내가 그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편이나 명상이나 명상에서 고급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똑같이 행복한 거지. 그런데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컨트롤 못 하느냐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즐길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안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컨트롤이 안 되면 내가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에너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나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 마상, 인상, 중상, 수자상 그래서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다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그거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불교에서 원래 말하는 건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이거 해석을 잘못해서 쓸데없는 소리들을 해서 무슨 마상이 없어야 된다는 둥,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이런 헛소리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 사람이야? 그리고 오래 산다는 생각, 지금 사람은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오래 산다는 생각 없었어. 그러면 당연히 없으니까 그 사람은 깨달았어? 뭔 헛소리야. 그런 용도로 그게 설명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번역을 잘못해서 번역 오류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계속 절에서 아상이 높아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특히 동아시아나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망아에 대한 동경이 있어. 나를 잃어버리려는 동경.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술 마실 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술 마시는 거하고 유럽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게 다르다. 서양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게 다르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미친 듯이 마시려고 안 해. 조금씩 알딸딸하게 계속 마셔. 그래서 킵해놓고 술 한 병 가지고 추접스럽게. 우리는 그런 거 킵하는 게 어딨냐. 그냥 남으면 그냥 버리고 오는 거지. 모르게 추접은 짓을 해, 걔네는. 근데 그것도 혼자서 마시면서 그 알딸딸한 걸 즐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버무려서 빨리 필름이 끊기기를 원해.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필름이 끊기면 기쁜 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문화는 대부분 그 필름 끊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물놀이나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신명나게 해가지고 필름이 끊기면, 그래서 통성기도 하고 기독교의 통성기도 하고 사물놀이 이런 게 다 비슷해요. 한참 어느 정도를 막 이렇게 사람 미치게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라는 생각이 없어지고 울고 불고를 하면, 그러면 해소된다라고 생각해. 굉장히 특이한 구조고요. 굉장히 특이한 구조고, 그게 샤머니즘 구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샤머니즘 구조고, 그걸로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절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생각이 정확하게 있어서 그 에너지들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가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한테,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1,000억을 벌었어. 그런데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놨는데, 집에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 은행에 넣어놨는데, 그게 계좌번호도 모르겠고, 어느 은행인지도 모르겠고, 명의도 모르겠는 거야. 예컨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비트코인을 사놨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 아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중에 상당 부분이 안 움직이는 비트코인이지. 그리고 그런 게 있대. 그것도 내가 되게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비트코인을 쌀 때, 그냥 돈도 안 될 때 그냥 재미 삼아서 샀다가, 이제 그런 코인 같은 거 사서 돈 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보고 있으면 돈 못 벌어요. 한 1, 20% 오르잖아요. 그럼 사람이 판다고. 근데, 예전에 그 군대 갔다가 비트코인 사놓고 애가 한 1, 200만 원 넣어놓고 군대 갔다가, 그때는 스마트폰 못 쓸 때예요. 그때 대박난에 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휴가 나오니까 내가 평생 먹을 걸 벌었네. 군대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봤으면 팔았겠지. 그거하고. 근데 그런 얘기가 이제 썰일 수도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끝이 아닌 게, 그렇긴 한데. 너무 이거를 신경을 안 써서 비밀번호를 까먹은 거예요.
10번 누르면 완전히 잠긴다네? 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을 잠기는 경우는 없지만, 은행, 계좌번호, 이런 거, 비밀번호 잘못 눌러가지고, 뭐, 이렇게 폰뱅킹도 그렇고, 인터넷 뱅킹도 그렇고, 몇 번 잘못 누르면, 그게 끝나잖아요. 횟수가 나오잖아. 그거 다 경험해 봤죠? 전에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 나 그거. 지금 송금하려고 했는데, 이거 잘못, 그게 자꾸 주기적으로 뭐 바꿔라 어쩌라 이렇게 자꾸 이놈들이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다 경험해 봤을 거야. 이게 다 경험해 봤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누르다가 한 번 남았습니다 이랬는데, 야, 이거 급한데, 이거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눌렀는데 틀렸다. 그래서 내가 전화했잖아, 은행에다가. 이거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보셔야 됩니다. 나 미치겠네, 이거. 요즘은 아시다시피 은행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은행도 없습니다. 이게 다 통합을 해놔가지고 지점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가보면 은행이 줄어 있기 때문에 또 번호표가 길어요. 아니, 맞잖아. 더럽게 짜증나지. 막, 참, 해가지고. 근데 그게 우리 같은 사람도 짜증이 나는데 거기 100억이 있는데 비밀번호가 알딸딸 해가지고 8, 9번을 틀리면 이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안 누르고 그냥 내 거라고 평생 생각하고 살을까? 그래, 안 눌러도 내 거 100억은 있는 거잖아. 누르면 끝이다, 이거. 이거 못 찾는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그 시스템이 내 거를 증명할 수가 없어. 자, 못 찾는 거야. 날리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한 번을 그냥 놓고 안 긁는 복권으로 해서 평생 희망을 가지며 살까? 나는 쩔이지만 나에겐 100억이 있어. 어때? 눌러봐야 될까? 눌렀는데 이거 되면 야, 이거 참 못 잘 건데 내가 월급을 200, 300을 받고 있는데 100억짜리를 놓친다는 게 이게 되나? 야, 그 스트레스 무진장. 자다가도 이게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니 뭐 재산이 뭐 1조예요 이러면 아유 날렸다 치지 이렇겠지만 사실 뭐 1조인 사람이 비트코인 사겠어 뭐 이런 생각도 들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산다는데 뭐 야, 그 정도 있으면 그냥 살지 뭐 한다고. 아니 저는 일론 머스크를 되게 재밌어 해요. 모든 사람도 다 비슷하게 생각하겠지만 재밌어요. 야, 씨. 그 사람이 20대에 2천억인가를 벌었대잖아 벌써. 그러면 우리는 사업 안 합니다. 그 돈으로. 파이어족이지. 요즘 유행하는 파이어족. 그걸로 그냥 쓰면서, 아니, 2천억이면요. 그냥 죽을 때까지 마구 지르면서 친구들 명품백을 계속 사주면서도 다 못 써요. 아니, 그 정도 큰 돈이라니까. 정상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은 이자 발생분을 못 쓴다니까. 그 정도 돈이 더 들어오면. 이상한 헛짓만 계속 하는 게 아니면, 대규모 건축, 뭐, 이상한 거, 뭐, 구단을 하나 사야겠어요. 이런 거 아니면 돈 못 써.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파이어족, 은퇴하고 이제, 재밌는 걸 찾아서, 요즘 유행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했을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는 그 돈을 다 몰빵을 해가지고, 무슨 뭐, 테슬라를 세웠다는 동, 뭐, 스페이스X를 세웠다는 동, 뭐, 이러니까, 야, 그게 쉽지 않은데. 우리는 쫄보잖아. 아니, 그리고 20대 자수성가로 2천억을 번다는 것도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지. 친척 중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만 친척에 있어도 그거 뜯어서 먹고 살아도 충분히 산다. 우리 좀 저렴하니까 생각이 싸잖아. 근데 이게 보통 쩌리들의 생각 아닌가요? 우리는 그럴 것 같은데. 야, 근데 돈을 은행에다가 그 돈을 넣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도 모르겠고 어느 통장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 뭐 비트코인을 샀는데 2천억짜리 비트코인을 샀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 그게 내 거냐 내 게 아니냐. 어때? 내 거냐 내 게 아니냐.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명상을 아무리 쇠가 빠지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었어도 나라는 의식이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채워지는 거는, 그거는 못 써요. 못 써. 그러면 나는 계속 쩌리 상태로 그대로 안 바뀌어. 그래서 나라는 의식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나를 버리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건 최고 때 얘기하는 거야. 쩌리들은 그 얘기를 하면 안 돼. 근데 주소 들은 건 어디 있어가지고 집착을 놔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야, 그거는 진짜 가져본 사람이 던지는 얘기야. 너네가 할 얘기가 아니야. 쩌리는 하나라도 더 늘릴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걸 구분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보시를 할 때도 뭐 무주상 보시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름 쓰는 게 최고예요. 어디든 이름 쓰는 거. 방금 우리 금강 갔잖아. 그 얼마나 이름을 써. 과거 급제하고 싶어서. 누가 급제하든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나라만 잘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쩌리에서 그냥 만족을 찾아. 영원히 쩌리면 관계가 없어. 양보하면 되지. 승진에서도, 양보하면 되지. 학교 갈 때도, 양보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렇게 살 정도가 안 되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냥 드러내놓고 하는 게 훨씬 더 집중도가 높아요. 그래서, 나라는 의식을 강력하게 가져야 돼. 나중에 뭐 버리고 어쩌고, 그거는 그 단계에 올라갔을 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명상에서의 기본은 나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행복해져야 되고, 목적의식이 다 뚜렷해야 돼. 기도할 때도 내가 늘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기도할 때, 남북, 내가 제일 웃겨 하는 게, 모든 절에서 하는 게 있어요. 스님들 요즘은 잘 안 해. 남북 통일 속성치, 이런 거. 그거 뭐하러 하노? 될만 하면 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좀 생각을 조금만 해봐. 그냥 그런 거는, 세계평화 발언 이런 거는, 상징적인 거지, 실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솔직해져야 돼.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세계평화. 그러면 미스 코리아 나오지 마. 너는 지금 미스 코리아가 되고 싶은 거야. 원하는 건 내가 진이 되는 거지. 그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거기까지 나갔겠지.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살기도 해요. 그리고 보통도 종교인이 더 그렇게 내가 보기엔 심한 것 같아. 그런 이율배반이 심한 것 같아. 그런데 자기에게 솔직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못합니다. 발전하고 싶으면 내 좌표를 먼저 보는 게 첫째야. 내 위치가 어떤지를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가를 보고 거기서 늙혀가는 거예요. 땅 따먹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땅이 어딘가를 보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넓혀가는 거야.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땅 따먹기 해서 뭐하냐? 어차피 저녁에 엄마가 야, 밥 먹으러 와라 이러면 다 뭉개고 가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성공할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100년 뒤면 다 죽을 건데. 흙인데. 야, 불 속에 다 들어가. 그럼 자식 교육도 그렇게 시킬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안 시켜. 그러니까 그거는 방어 기제나 상징성으로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을 잘 해야 돼. 그거 구분 잘 해야 돼. 그리고 커피를 왜 좋냐면 원래는 커피를 손으로 느끼고 향으로 느끼고 마시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이게 명상이에요. 근데 벌써 홀라당 다 마셨지. 약을 팔기도 전에 괜찮아. 이거는 사실 뭐 하는 거냐면 작은 것도 그러니까는 연세 드실수록 그게 더 중요해요. 내 주변의 일상에서의 행복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저는 공부하라는 얘기도 계속 하는 게 직업으로서의 공부 말고 좋은 직장이나 뭘 하기 위한 공부 말고 즐길 수 있는 공부.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좀 해요. 그러니까 그 커피나 차나 저는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은 아닌데 그래도 내용들을 조금씩은 다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집니다. 배경 지식을 가졌을 때 만족도가 훨씬 높아져. 똑같은 커피를 마셔도 아니 저는 근데 일단 맛이 안 돼. 이게 우리가 혀가 가가지고 맛 구분을 잘 못해. 그런데 족보는 대충 이제 따질 줄은 알죠. 어떻게 된다. 근데 맛까지도 구분할 수 있으면 저는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불행할 수도 있지. 왜냐하면 자기 눈높이가 높아지면 저게 잘 안 되니까. 근데 향만 맡아도 이게 어느 쪽 원산지 커피고 그다음에 이게 신맛이 좀 강한 것 같고 뭐 탄맛이 강한 것 같고 이런 거 잘 되면 그 만족도가 똑같은 커피를 마셔도 훨씬 행복합니다. 음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토리를 알고 내용을 구분할 줄 알면 훨씬 더 그걸 통해서 행복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가 저는 문화재도 하니까 제가 백제금동대학로 아시죠? 한국 사람이 뭐 다 알 거예요. 그 백제금동대학로 저쪽에 서울에서 전시할 때 제가 거기서 그 단독 유물을 2시간 동안 봤어요. 제가 그걸 좋아해서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백제금동대학로로 논문도 썼거든. 2시간 동안 봤어요. 얼마 안 돼요.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예, 별로 뭐 큰 문화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볼 게 없어요. 한 바퀴 돌면 끝이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거기 그 옆에 좀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의자를 하나,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의자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앉아서 보고 이제 틀으면서 보는 거예요. 한 5도씩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거냐면 3D 스캔을 합니다. 물론 지금 그게 다 기억이 나냐? 안 나. 그렇게 해서 3D 스캔을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계속 봐봐. 한 2시간 보면 한 7, 80%는 들어와. 인간이면 들어와.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눈을 감고 있어도 이게 대충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소동파는 흉중성죽이라고 했거든. 대나무를 그리려면 대나무가 네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다. 굉장히 재밌는 화론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매니아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에 그렇게 할 거고 차 좋아하는 사람은 차를 갖고도 할 수 있고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음향기기에 뭐 몇 억을 갖다 때려 박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뭐 구리선이나 은선이나 뭐 그 소리 같은데 걔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요, 그거. 그러니까 지는 구분하는 거 맞아. 내가 구분 못하는 거지 지는 구분하는 게 맞아. 그래서 그 정도까지 돈을 박아서 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본 정도를 조금씩은 배우면 행복도가 훨씬 높아진다. 그게 공부가 줄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비우면서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뭐 땀을 흘려 행복하다. 그거는 발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보다는 약간 지적인 게 가미된 행복이 훨씬 고등한 행복이고 좋은 행복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말할 때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싸게 말하잖아요. 말하는 자체가 굉장히 저급한 언어들을 쓰지만 그래도 우리가 딴 사람들하고 있을 때 안 밀리는 이유는 우리는 논문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고급 지식과 싼 거를 동시에 해. 그리고 저는 저 비전문가에게 고급 언어를 쓰는 사람을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 상대를 배려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지 잘난 척 하고 있는 거지. 그걸 굳이 뭐하러 들어야 되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상대가 들을 수 있는 언어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개 짖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 뭐. 양자역학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지가 무슨 이상한 용어들을 계속 1시간 동안 하고 있어. 개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개는 선생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지금 커피 이런 것도 마시면서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자기가 주변에서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새록새록 볼 수 있는 힘들이 있으면 그게 소확행의 최고입니다. 그냥 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게 소확행이 아니고 내 주변에서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힘. 그게 지저분해도 되고 뭐 좋아도 되고 나빠도 돼.
그러니까 다 좋게 끌어올려야 된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느낄 수 있는 거. 그리고 각성 상태가 되면 사람이 느끼는 게 훨씬 틀려져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교통사고 나보셨어요? 교통사고 나면, 그 짧은 순간에 몇 초 안 되는 사이에 교통사고가 나거든요. 터득 하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앞에서 경험하면 내가 교통사고 나는 줄 알면 굉장히 느리게 갑니다. 이렇게 집중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가냐 느리게 가느냐는 사실은 각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도 그 얘기를 하잖아. 야구공에 실밥이 보인다. 야, 그게 120km로 날아오는데 빠른 놈은 140km로 던지거든요. 그 실밥을 본다는 거거든. 저는 그게 완전 구라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 사람은 거기에 최적화해서 각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순식간에 그 실밥이 도는 걸 보고 밀어쳐야 되느냐 땡겨쳐야 되느냐 하니까 그 사람 타율이 나오는 거야. 우리 같이 못 보는 사람은 그냥 계속 헛방만 치고 있는 거고 맞추지도 못하는 거고 의도하고 관계없이 공이 날아가는 거고 그 사람은 저쪽으로 날리겠다 저쪽으로 날리겠다 가능하죠. 양궁 선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관역이 훨씬 커 보인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를 맞추겠지. 그 가운데를 전곡이라 하는데 전곡을 찌르겠지. 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걸 경험을 해요. 언제 경험했냐? 어렸을 때는 시간이 진짜 느리게 갔어. 하루가 간다는 게 자고 일어나고 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하루가 잘 안 갔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나이 들면 한 달도 순간이야. 이게 지금.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1년 계획을 세우기 전에 1년의 절반이 갔어. 나이를 먹으니까. 신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벌써 꺾어졌네? 웬 여름이 왔어?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면, 무뎌져서 그런 거예요.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주관적 시간하고 객관적 시간이 다른 거예요. 객관적 시간은 똑같이 흐르는 거고, 주관적 시간은 다르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명상이라고 하는 게 시간을 느리게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이렇게 각성이 되면 느리게 흘러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좋은 일을 하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시간이 훨씬 풍부하게 가. 그래서 그런 게 그 사람에게 나이를 넘어서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소소한 행복이에요. 뭐 좋은 거를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행복 말고, 그런 행복으로는 80 넘어가면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몰라, 그게 계속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90 넘어가고 신격호 회장님 정도 되면 그게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지. 이미 뭐 정신이 초월 상태인데 뭘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끝났어요. 자, 그래서 현상법칙 네? 가르쳐 주신다 그랬더니 현상법칙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네. 책 사봐. 요번 달 말에 책이 나와요. 자, 그러면 1박 2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